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초반부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늘 광명 우스컵 6경주는 그들만의 리그가 짜여진 상황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 그들만의 리그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경주하고 8경주도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부 들어서면서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 우스컵 2조 훈련이죠. 전반적인 인터벌 상태라든지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한번 찾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 우스컵 선수들 중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지종 훈련 때 돋보였었던 선수들 꼽자면 강재원, 이재우, 허동혁, 임영환,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재원, 이재우, 허동혁, 임영환,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하고 진성균이 긴거리 인터벌 훈련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재원이 오랜만에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었었다는 점, 진성균은 마크 일과하면서 두 선수의 인터벌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인터벌 내용이죠. 문영윤, 홍석헌, 손동진, 이동근, 이재우, 이상경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영윤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 아주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점점점 시속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홍석헌은 손동진은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재우는 내선 젖히기로 3차권까지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섭, 허동혁, 송승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종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초반 빠르게 대회를 주도해 나갔었던 김명섭이 3, 4코너 지점에서 시속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허동혁은 느려진 시속을 틈타 추입 승부로 김명섭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환하고 김현이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명환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김현은 마크를 잃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인터벌 400m 시속은 이명환 선수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차 내심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민, 이수원, 구동훈, 조성윤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의 선행 시속을 3, 4코너 지점에서 이수원이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홈이 따르던 구동훈까지 불러들이면서 정지민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훈련처럼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수원도 부진만에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인터벌을 살펴본다면 김병선, 김광석, 장우준, 이영민, 차봉수, 경상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에 나섰고요. 윤호신, 황정현, 장경동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명섭, 윤현준, 이진원, 한명주, 이용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었고요. 김우영, 김민수, 노태경, 정종교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나서면서 2조의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재원, 이재우, 허동혁, 임영환, 이수원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그들만의 리그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손영호, 임영환, 이동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선수는 임영환이고, 이를 활에 나가면서 이동근이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임영환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손영호는 아무래도 임영환의 뒷자리나 이동근의 뒤를 마크해 나가면서 추입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영환과 이동근의 우승 경합 경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영민이 노련한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죠. 하지만 김민수의 협공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영민이 과연 김민수를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비파업 선수인 손최병길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영민이 힘든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 윤우신이 선행력 발휘 나가고 이영민이 1호 활약에 나간다면 비파업 선수들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민수와 이영민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파업 선수들이 이정민하고 배정현하고 손동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5명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배정현이 과연 손동진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가면서 이용주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기량은 분명 배정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저측이 나선다면 손동진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태경하고 이용주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정현의 선정 가능성하고 이용주의 선정 가능성을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찬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배영과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선의 선행을 황정현이 활약해 나간다면 이찬우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찬우와 김배영, 황정현과 김병선으로 협공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우영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박종현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문영윤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더군다나 문영윤하고 장우준, 여기에 김시진까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종현 믿다가 오히려 김우영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우영의 선전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되죠. 문영윤의 선전까지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윤현준이 결승전만 통과하면 벌써 특성급 올라갔어야 되는데, 결승전에서 무리한 선행 또는 3차권 밖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특별 승급의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빠르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명섭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법 선수와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명섭과의 동반 입상 넘어서게 된다면 김지식이나 차봉수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의 후미 마크가 좀 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김영섭도 직전 회차 아쉬움을 남겼어요. 연승행진 흐름이 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량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한 체대 후배입니다. 이진홍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노련한 강전이 김영섭의 후미를 끊어 먹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섭도 굳이 강전과 연합 펼쳐 나갈 일 없기 때문에 이진원 수도권 선배인 3번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동근하고 이명환의 경합 경주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그들만의 리그식으로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주드럭 뛰어난 이명환, 이를 활에 나가면서 투입 나설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드럭까지 갖춘 이동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근이 어쩌다가 이런 편성에까지 출전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3개 동기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3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와서 투입하느냐 투입하지 못하느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도 이번 회차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주드럭을 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명환이 딱히 앞선에서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명환이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이동근이 편안하게 막혀 나갈 수 있죠.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고 13기 연합이기 때문에 3번이 때려준다면 이동근도 이명환을 상대로 직선 살짝 따는 견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접적으로 챙겨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임세현 있긴 합니다만, 이동근이 이명환의 선행을 활약해 나가는데 임세현까지 불러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은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버티기냐 5번 추입이냐를 놓고 상황 경주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긴거리 나선다면 아무래도 허나 이동근이 직선 추입만 놓고 본다면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복승은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다소 좀 신경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용호가 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손용호가 훈련 도중 낙차를 사고를 했는지 11월 5일날 낙차 사고 소식을 알겼습니다. 장갑을 11월 5일날에 바꿨는지 쉼표가 찍혀 있어서 훈련 도중 낙차를 했는지 11월 5일날 정확하게 출전 선수 상담 결과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장갑 교체와 11월 5일날 쉼표가 있고
낙차 출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경주에서는 낙차 사고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손영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명환의 뒷자리나 이동근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뭐 취입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뭐 취입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임명환과 이동근이 앞뒤로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 상대로 손영호가 뭐 직선 취입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넘어서기보다는 한 명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 5번하고 2번이죠.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연합은 13기 동기생의 협공인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되 이동근의 직선 취입발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3위하고 5위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참 좀 재밌는 편성이 짜졌습니다. 김민수하고 이영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영민도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윤민우도 몸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영민까지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좀 짧다 보니까 주드록을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활용해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수 입장에서는 굳이 이영민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리면 잡히죠. 철저하게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민수 입장에서 취입형인 이영민보다는 최병길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길 얼마 전에 부산 6경주 때 최병길의 선전 한번 권해드렸습니다. 최병길이 머리 치면서 유성철과 동반 입상 199.8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몰고 가서 살짝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병길이 때리고 김민수가 몰고 가고 이영민이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최병길 승부를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4번이 5번 달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보다는 4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5번보다는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력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쪽에, 4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5번 비파업선들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5번이 때리고 4번이 물가서 취입해 나가는, 4번이 오히려 7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5번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4,7하고 4,5 양문에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7번 입장에서는 1번 윤우신의 선행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우신은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출전을 했는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노조에 가입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비파업도 가능하고 파업 선수와도 협공이 가능한 윤우신이 힘을 씁니다. 이영민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을 상대로 7번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는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석도 조금씩 자신감은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후미권 공략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7번과 4번의 오리지널 파업 선수들끼리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7번하고 1번이 가능하죠. 7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좀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민수가 취입형인 이영민 견제 나가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또 비파업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정현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짧은 저측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정현 입장에서는 손동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배정현하고 손동진을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5명이 똘똘 뭉치게 된다면 배정현의 손동진은 자리 잡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배정현이 버텨낸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번과 5번이 비파업 선수들 앞에서 경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이용주를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배정현, 이용주를 상대로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동진까지 불러들이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정현이 가게 된다면 7번 이용주의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직전에 차 이용주가 계속해서 파업 선수들과 경주 펼쳐 나갔었죠. 대부분 뭐 5대2로 싸우다 보니까 뭐 이용주가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었어요.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반대죠. 5대2로 비법의 완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비법의 중심 이홍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분 가능성, 2번이 넘어서면 5번까지는 불러드릴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명을 상대로 이제 손동진까지 완승으로 불러드리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2번하고 5번은 맨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노태경 뭐 직전에 차 탁순권까지는 올라왔는데 낙차 원인 제공으로 고장 원인 제공으로 실격 처리 당하면서 아쉬움을 나겠어요. 하지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용주하고 노태경이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조성윤이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하고 3번이죠. 7번하고 6번 정도는 비법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데 뭐 배정현하고 손동진이 원체 기사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73하고 76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7번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찬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승원과 훈련하면서 이찬우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체구는 상당히 좋은데 작은데 직선에서 취임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수원 있고 김병 있고 이찬우가 있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려봐야 아무래도 김병선이 때리고 황정현이 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병선이 승부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속 자체가 빠르질 않아요. 이찬우가 젖히면 김병 충분히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이 이찬우를 넘어섰던 경주도 있기 때문에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에서는 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고, 황정현이 이찬우하고는 21기 동기생입니다. 김병선을 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찬우가 김병선 앞으로 갔을 때 황정현이 동기생 이찬우 오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정현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비파업 선수들 5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죠. 2번이 때려주고 황정현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찬우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병선의 시속감만 좋다면 황정현도 직선 짧은 추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이 머리치면 2번이 가능할 것 같고, 뒤늦게 김병이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중배당 가능하기 때문에 3, 2하고 3, 4입니다. 3, 2하고 3, 4는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3, 2하고 3, 4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5번과 3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 4번, 3번이 단연 돋보이죠. 하지만 이번 편성 비파업 완성도 가능합니다. 5번, 4번, 1번, 이수원까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련 상태만 놓고 본다면 이수원도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우영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황정현의 선행, 박종현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세혁과도 협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세혁을 로고적으로 챙겨주긴 못할 것 같아요. 직전에 차 박종현 아쉬움을 남겼어요. 부산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박종현이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광명은 다릅니다. 내선 잡고 힘을 쓰면 김우영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장 과시 나갈 수 있는 박종현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영윤이 이번 회차 지종을 낸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박종현이 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김명희 지켜준다 하더라도 문영윤이 뒤에서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비파업 6번과 2번보다는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 갔습니다. 뭐 자력 투입도 가능하고 문영윤이 때려버린다면 김우영, 박종현 믿다가 힘든 견주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꾸역꾸역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입장 아니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2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6번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비파업 완승이죠. 6번과 2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3번 쪽에 6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반대죠. 2번의 선행을 6번이 몰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4번이 앞선에서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장우준이 먼저 때리고 문영인이 몰고 갑니다. 김시진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영인이 가면 장우준이 가고 문영인이 가면 이서 김서진이 쫓아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5하고 3-1은 3-5하고 3-1은 뭐 김우영과 맞대결 시 뭐 문영인대 지종할 때 보니까 과감하게 힘을 썼는데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3-5하고 3-1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김우영이 시속감 쪽에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또 2번을 활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과 협공보다는 문영인이 후미권 날라 들어오는 6-3이 먼저고 6-2가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하우스컵 11경주입니다. 윤현준이 월등하죠. 근데 결승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리하게 때렸다가 남 좋은 일만 시켜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현준. 확실한 건 뭐 시속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레이서에서는 11초 대 초중반까지 끊어낼 수 있는 윤현준. 이번 편성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민, 김명섭 비파업 선출입니다.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차봉수도 컨디션 좋고 김지식도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었다는 점에서 윤현준이 과연 김명섭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파업 한가운데서 견제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현준도 보면 오리지널 비파업 선수는 아닙니다. 파업 철회하고 김포팀에 합류하면서 비파업 선수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또 파업 선수들 한가운데서 비파업 선수들 버리고 혼자 실력 챙겨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김지식이나 차봉수도 챙겨줄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김명섭이 시속감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윤현준은 먼저 김명섭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지식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비록 뭐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마크는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 전략적인 타협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명섭이 아무래도 희속감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윤현준이 3번 5번 견제 나가게 해서 달고 때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즘 같아서는 뭐 윤현준이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특히 뭐 금요경주 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만약에 뭐 이변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차봉수도 얼마 전에 젖혔는데 머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차범수가 가게 된다면 김지식이 갈 것 같고 예선에서 뒤늦게 윤현준이 날라오게 된다면 3번하고 5번이라든지 3번하고 7번 정도는 3번하고 5번이라든지 3번하고 7번 정도는 뭐 노려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윤현준과 김명섭, 윤현준과 김지식이에요. 7번과 4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이래저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컵 12경주입니다. 김명섭이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명섭처럼 편성을 잘 받는 선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경주감도 많이 좋아졌고
편성 운도 많이 따랐었던 김영섭, 직전 결승전에서는 김영섭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었습니다. 노장 선수에다가 또 비팝스 선수가 많다 보니까 김영섭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도 편성 잘 받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유리한 입장에서 교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섭 입장에서는 이진원이 있고 구동훈이 있고 허동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 4명이 출전하고 있고 파업 선수라고 한다면 진성균, 홍석환, 강재훈이 있어요. 과연 김영섭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영섭 입장에서는 한체대 후배자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진원 마크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짧은 젖히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영섭이 몰가서 살짝 따는 경주전을 펼쳐 나간다면 1번과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재원이 타정전으로 1번의 뒤를 직접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타정전으로 호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김영섭이 노골적으로 강전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진원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1번과 3번 쪽 우선하시되 1번과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김영섭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이 뭉치면 4번, 7번, 2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종훈련 때도 진성균하고 강재원이 담소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홍석환이 때려주고 7번이 멀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7번과 2번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섭 빠지면 파업의 완승이요. 7, 4, 7, 2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는 김영섭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13하고 17 두 차권인데 한 체대 후배 7번 쪽, 3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고배당 잘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